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이제 영하권으로 날씨가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확실히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서 이제 좀 으슬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추워지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감기 기온 조심하시고요. 제가 오늘 방송 오니까 이제 보니까 여기에 사과도 보이고 백설공주에 주는 독사과처럼 이렇게 어쨌든 아주 탐스러운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방송만 아니라면 한 입 배 물겠는데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입 배 물기가 조금 어려워서 아무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과일 자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밥보다 과일을 더 좋아하는데 아무튼 오늘 집에 가서 다른 과일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앞에 조금 이렇게 출출할 시간대예요. 5시, 6시쯤 되니까. 그래서 사과 보니까 군침이 싹 도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서 한 입 배물고 하기에는 좀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 못하고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사과도 좀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겨울철에 이제 감기 안 걸리려면 비타민 될 수 있는 귤이라든지 사과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보윤님 들어오셨고요. 수시아님, SW님, 그 다음에 등골아빠님, 사랑초님, 양말님, 그리고, 도배지창희님, 들어오셨고요. 첫사랑님, OJT님, 임누비 언니님, 양말님, 김정열님, 탈감님, 맥가이버님, 쭉쭉 김효주님도 들어오셨고, 아르타크세르 크세스님, 들어오셨고요. 최진웅님 들어오셨고, 로드만 데니스님, 그 다음 안지연님, DK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방산이 좀 무너지면서 약간 멘붕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 방산이 좀 무너졌는데 오늘은 또다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래도 좋게 봤던 섹터인데 방산도 좀 무너졌고 하루 만에 급반등세를 줬던 알테오젠 등과 같은 제약바이오도 오늘 역시 다시 한번 밀리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여전히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좀 힘있게 올라가는 섹터들이 연속성이 좀 없이 가는 분위기가 나와서 아직까지 조금은 좀 불안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재무장관 임명 때문에 상당히 좋았던 분위기가 다시 한번 장 전에 트럼프 당선인의 또 관세 이슈가 또 발언이 나오면서 또 약간 악재로 작용한 느낌도 사실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일부 또 일론 머스크가 또 발언을 한 것들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부러뜨리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두통님도 이게 손을 흔들어 주십니다. 최근에 잘 못 보시던, 못 뵀던 아이디 같습니다. 그런 것들 파주 김계미님까지도 이제 들어오셨고요. 자, 망고님이 방산 왜 이렇게 빠집니까? 물어보시는데 좀 이따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12.95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아침에 강보합 정도 출발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농업이라든지 항공, 2차전지 리튬, 관광업체와 피팅, 건설과 히토류, 통신주들이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친시장적 재무장관 지명자 임명에 시장금리가 하락했고요. 테마별 순환매가 지속되면서 역시 상승세를 보이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캇 베센트 신임 재무장관 지명이 됐는데 헤지펀드 출신이고요. 친시장적 인물이라는 평가에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2%대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12월 FOMC 25bp 금리 인하 기대감 역시 55% 수준으로 일단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60일간 휴전 협정 가능성이 또 보도가 되면서 방산업종이 일단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조선과 전력, 전선설비, 그리고 은행, 보험 등의 최근 수익률 상위 섹터의 낙폭이 크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아마 차익 실현이 연말을 앞두고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굉장히 좋았던 섹터들인데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도 있었습니다. 장 초반 트럼프의 관세 발언으로 지수는 밀리고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관세 발언이 나오면서 멕시코, 그 다음에 위안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1407원대까지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장 막판에는 1400원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정은 찾았지만은 장 초반에 환율이 일단 급등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좋지 못했죠. 여기에 따라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 등 대미 수출 국가들의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장 시작 전에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언급과 관련해서 환율이 말씀드린 대로 급등을 했지만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1,400원 아래로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도 현선물 순매도 전환했는데요. 오전 기준 외국인들 현물 400억 그리고 선물은 3,800계약 이상 순매도를 했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장중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1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다가 11월 15일 날 하루 순매수로 전환했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지속 순매도를 나타냈고 오늘 순매수 전환하면서 약간 띄엄띄엄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15일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도 순매도가 외국인들 지속됐는데 어제 이재용 회장이 삼성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1이면 27일 전후로 인해서 연말에 인사 단행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혁신적으로 인사를 단행한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AI 관련된 이 사이클에서 삼성전자가 좀 소외됐다. 그러니까 HBM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소외된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론, 책임 있는 임원진 교체 기대감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뭐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늘 소폭의 순매수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연초 이후에 코스피 누적 외국인 순매도 대금이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고 한 7조 7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외국인 수급 반전 시의 지수에 또 우호적인 흐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행보가 상당히 중요한 느낌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수혜 그리고 강달러 수출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수주가 지속되는 호실적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상당히 주가가 괜찮았던 방산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의 발언 영향인데요.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이디어츠, 그러니까 멍청이들이 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상당히 조금은 센 발언입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미국도 방산이 약세였고 드론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기다 통신, 유틸리티 등의 경기 방어, 배당주는 연일 강세가 이어졌고요. 연초 이후에 배당주 수익률 최상위권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는데 KT와 LG U+는 52주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 기대감과 스캇 베센트의 원유 공급 확대 발언 속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항공주에 오늘 강세 벽용이 되기도 했고요. 또 겨울철은 역시 이제 가장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올리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했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세 연급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제약바이오 반락의 지수 하락을 지도했습니다. 제약바이오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산리튬의 약간의 반등과 저가 매수 유입 때문에 2차전지 소재가 일부 장중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기도 했지만 오후 들면서 다시 빠지기 시작했고요. 에코프로 말고 에코프로 BM은 또 마이너스권 갔나요? 에코프로는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유진됐는데 급반등했던 거에 비하면 종가 무릎이 거의 다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 영향력이 크지 않은 미디어 엔터, 여행 등의 중국 관련주 트럼프발 약세장에서도 강세가 지속됐다 볼 수 있는데 역시 관세는 상품에 대해서 매기는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엔터, 미디어, 음원, 음반 이런 쪽은 약간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조금 떨어져 있다. 그리고 실적도 내년 보면 상당히 좋아진다. 이런 개념에서 최근에 엔터, 미디어 쪽 기획사들 상당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 근접됐다는 소식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장중에 약간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고요. 합의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휴전 합의 근접입니다. 60일간의 휴전 합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일단 좀 합의에 근접돼 있다 이런 정도 수준이고요. 기사 보니까 한 24시간 내로 합의가 공식 발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스라엘 쪽에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플리토가 MR 기반 AI 동시 통역 앱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가 역시나 좋았고요. 한국어 컴퓨터 등과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괜찮습니다. 자, 코스피는 장 초반 급등했던 환율 안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현물에서 역시 나왔고요. 업전 전반적으로 2차 전지와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의 전일 상승을 또 반납하는 모습도 일부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방산과 금융, 원자력 등 트럼프 트레이드로 상승했던 업종들의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중이고요. 반면 말씀드렸던 미디어 컨텐츠, 여행 레저 등의 중국발 훈풍이 기대되는 업종들은 일단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 통신업과 전기가스업, 비금속 광물이 강세였고요. 반면 기계와 의약품, 운수장비는 약세였고요. 그리고 전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개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 때문에 은행권,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예금자가 일단은 자금 쏠림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들 때문에 일단 은행 업종이 신한지주, 메리츠금융지주, K금융 등 은행 업종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전일 상승했던 삼성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등의 바이오 업종, 그리고 두산 에너비티, HG 현대일렉트릭 등의 원자력 전력센터도 일단은 차익 실험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 베센트가 원유 공급 확대를 시사하면서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가 하락 때문에 항공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합병 승인 임박 기대감이 존재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긍정적으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최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광고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유입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그다음에 CJ E&M 등의 미디어 업종, 그리고 JYP 엔터 등을 포함한 엔터 업종, 그리고 모두 투어 등과 같은 여행 관련주, 뭐 노랑풍선이나 뭐 이런 참전 여행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여행사 가운데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발 훈풍 기대되는 섹터의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역시 배당 성향이 높은 통신업종인데 내년에는 통신업종이 때 이익이 역시나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올해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내년부터는 업종 이익도 상당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올라온다는 점, 그리고 배당이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PBR 기준으로도 너무 싸기 때문에 통신업종은 지금 밸류 부분에서 올라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연일 일단 통신주도 일단 주가들이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5G 설비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도래 등 때문에 판관비 절감 기대가 있으면서 내년에 수익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제 올라봤자 뭐 바닥에서 얼마 안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올라온 느낌도 들지만 아직 급등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업종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상당히 조금은 과거에 뭐 은행주 그렇게 오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은행주 급등할 때도 뭐 개인들이 은행주 안 산다 그랬지만 은행주가 급등했거든요. 통신주도 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아무도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통신주 흐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상승을 이끌었던 바이오 2차전지 업종이 반락하면서 약세였고요. 업종별은 기타 제조와 오락 문화가 강세였고 반면 기타 서비스와 제약이 약세였습니다. 자, 내일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재무장관 영향 때문에 소폭 하락한 시장금리의 흐름이 의사록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빠져야 되겠죠. 그래야만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평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 장 시작 전에 관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멕시코 25% 정도 관세를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빌 에크만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띄워주십시오. 빌 에크만의 이야기인데요. 자, 빌 에크만에 따르면 관세 25% 뉴스로 이걸 이해를 제대로 한다면 시장은 하락 쪽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해야 한다고 이제 빌 에크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to be clear, 분명히 말하자면 트럼프에 따르면 25%의 관세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이게 마약 종류죠.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으면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중국 관세는 10%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되더라도 폐지가 될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악재이냐? 그래서 빌 에크만에 따르면 즉 트럼프는 미국의 가장 이익이 되는 경제적, 정치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 관세를 무기로 삼아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이행을 할 것인데 미국가 취임하기도 전에 외교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과 같은 마약 종류의 미국의 유입이 막아진다면 결국은 시행되지 않을 관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 빠진 것에 대해서 사실 좀 경계를 하는 이걸 가지고 악재로 생각하고 주식을 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주식 선물 시장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집니다. 거의 보합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이 뭐 트럼프 관련된 관세를 뭐 두드려 맞는 것처럼 한국이 이렇게 막 두드려 맞으니까 상당히 좀 황당한 그런 분위기가 나고 있고요. 또 일론 머스크 한마디 때문에 방산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도 너무 황당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도 제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너무 취약해요, 한국 시장이. 그런 것들이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취약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너무 취약한 것들을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말 고민이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The Great 포스트 님이 빌 에크먼 롱이네? 그럴 수 있죠. 빌 에크먼이 롱 잡아놨는데 주가 빠지면 안 되니까 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죠. 본인 포지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자랑하듯이 말하잖아요. 뭐 자기가 뭐 수익 내성은 잘 팔았다고 막 자랑질을 하는데 자기 손실 난 건 절대 말 안 합니다. 손실 난 폭이 엄청나게 큰 손실도 났을 때도
말 안 해요. 먹은 것만 이야기하지. 그래서 그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방산주입니다. 오늘 방산주가 급락을 했는데요. 자, 존 커비 백악관 NSC 대변인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협상과 관련해서 타결에 근접했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아마 이야기가 근접했다는 공식 보도가 나올 것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휴전 협상 그 초안에는 60일간의 휴전 과도기 동안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는 중화기를 리타니강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트럼프에 대한 선물이라고 이스라엘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트럼프 2기의 정부 효율화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결국은 X, 그러니까 SNS X의 계정에 F-35 이 유인 이 관련된 그 설계 이 부분은 요구사항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디어트라고 했죠. 아직까지 F-35를 개발한 이디어트가 있느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는 너무 많은 것을 충족하도록 요구됐기 때문으로 F-35 전투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F-35는 비싸고 복잡한 모든 것을 조금씩 할 수는 있지만 어느 것도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는 기체가 됐다면서 애초부터 F-35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언급을 했고요. 향후 머스크는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절감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 언급은 국방부의 F-35 관련된 비용을 대거 삭감할 것이라는 의도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이게 종전 기대감, 이스라엘 쪽과 관련된 약간의 휴전 협정, 그 다음에 이런 일론 머스크의 이디어트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역시나 방산주가 두드려 맞았는데요. 뭐 기관이 어제부터 팔기 시작했죠. 뭐 그런 것들이 역시 영향을 받았고요. 뭐 급락하는 분위기로 일단 이틀간 두드려 맞았습니다. 자, 근데 이걸 좀 이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유인 전투기를 드론으로 대거 대체하는 언급 소식이 나오면서 드론주는 일단 주가들이 올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에서도 방산주가 빠지고 드론주가 올랐는데, 일단 F-35 전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일단 유인 전투기를 드론으로 대거 대체하고 국방 예산 또한 대폭 줄여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F-35에 대한 뭐 결함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데, 뭐 성능이 엄청나게 또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다는 말도 나오기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뭐 드론으로 다 바꾼다 이것도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어차피 드론 시대에 유인 전투기는 쓸모없다까지도 언급을 했죠. 극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예산을 줄이기 위한 거죠. F-35 관련된 부분들이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을 공격해서 예산을 줄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규모 예산 절감에 대한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두 번째, 자, 예산을 줄이고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공식화되면은 더 만약에 사업이 확장되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득을 보는 거죠. 본인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스페이스X도 지금 나사로부터 엄청난 계획을 따내고 있기 때문에 등등을 포함해서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더욱더 원색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그로스 리서치에서 오늘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F-35 유인 전투기는 록히드 마틴이 개발했던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비용이 1조 7천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비용이 굉장히 큰 겁니다. 뭐 거의 2조 달러 가까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예산 초과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한 대당 평균 가격이 초기 예상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효율화 부서에서 결국 그걸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물고 늘어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F-35 같은 경우는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데 지속적인 오류와 업데이트 지연 문제도 분명히 있는 상태이고요. 스텔스 코팅 유지 보수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전 배치 이후에도 구조적인 결함과 기체 손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엔진 과형과 성능 저하 문제가 자주 발생해서 운영 안정성도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결국은 스텔스, 속도, 기동성, 무장 탑재량 등에서 F-22 전투기와 같이 특화된 전투기에 비해서 낮은 성능 때문에 비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는 됩니다. 그래서 도지 부서에서 정부 효율성 부서로 인해서 미국 예산을 대폭 감소, 축소시키는 계획사에 일단 F-35에 대한 어떤 공격이 일단은 언급이 나왔다. 아주 극단적인 언급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업체에 관련된 F-35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어쨌든 방산주가 급락했잖아요. 여기를 보면 팀럭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ROK 이런 그 팀럭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미국 국방부로부터 F-35 전투기의 일부 구성품에 대한 정비업체가 선정됐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화 시스템은 항공전자 분야에서 F-35의 정비를 담당한다고 보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기계와 전자기기 분야의 정비를 맡고 있고 LIG 넥스원도 항공전자 및 기계 분야의 정비에 참여하고 있고 F-35의 1차 도입이 2019년부터 22년까지 40대의 F-35A 전투기를 도입했고요. 총 사업비는 7조 4천억 정도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F-35A 2차 도입은 23년 12월 추가로 20대의 F-35A 전투기와 관련된 장비를 28년까지 도입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조 2,600억 수준인데 한화 시스템의 F-35 구성품 정비 업체 선정이 되면서 연매출은 어느 정도 되느냐? 약 100억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매출 규모에 대해서 F-35 관련된 매출은 국내 방산업체가 극히 적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것은 다소 좀 과도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센티적인 부분 그리고 기관들이 뭐 이렇게 너무 많이 팔았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물론 오늘은 일부 외국인도 좀 팔긴 했지만 어제부터 기관들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적인 어떤 여러 가지 뭐 너무 극단적인 수급 매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의 이틀 동안의 어떤 급락 사태가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더군다나 또 더 많이 빠진 것은 현대로템이에요. 현대로템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F-35하고 얼마나 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관계가 없는데도 막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까 그리고 관계에 있는 한화 시스템마저도 결국은 정비를 담당하고 있지만 구성품 정비 업체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연매출이 1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 비해서 매출이 100억이면 진짜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 그렇게 급락할 일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주가 부분은 역시 센티 그리고 어떤 투매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방사는 역시나 어떤 유럽이나 중동 쪽을 좀 더 봐야 된다. 그리고 결국 트럼프 당선이 들어오면 나토를 공격할 거기 때문에 공격은 이제 뭐 군사적 공격이 아니라 말로서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토에 돈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그래서 나토에 있는 유럽 국가들에게 GDP 대비 2% 이상의 국방비 재원을 충분히 쓰라라고 공격을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유럽 쪽은 더욱더 국방비를 많이 늘려서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의 방산업체의 계약권이 좀 더 우호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방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산업종이 이렇게 무너지고 끝났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4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4분기도 굉장히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K2 관련된 뭐 1차 계약 관련된 부분에 반영 부분이 커지면서 내년에 실적도 좋아지고 K2 관련된 2차 계약분이 만약에 뭐 연말이나 연초에 나온다고 한다면 26년 기준 영업이익이 약 20% 이상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2 관련된 또 계약이 나온다면 현대로템은 훨씬 더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밸류에이션도 너무 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는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머스크의 한마디 때문에 방산이 이렇게 무너져야 정도인가라는 부분은 정말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시장은 센티로 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또 빠져나간 이런 뭐 기관들 크게 또 매도를 한 이유니까 바로 사주기가 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이틀 동안 있었다는 부분과 또 반대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V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약간 좀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스토리 라인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빠진 건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방산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너무 쉽게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 한마디에. 예. F-35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글쎄요, 뭐, 크게 지금 어떤 뭐, 데미지를 입는 그런 매출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크게 느껴질 만큼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정도가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쟁 종식 관련된 이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나토에 관련된 이슈들이 뭐, 유럽이나 중동 쪽에 여러 가지 군비 확장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종전만 가지고 악재이냐 보기도 좀 어려워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건과 건설 기계 쪽이 오늘 좀 올라오기도 했지만 힘은 과거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종결 구상을 일단 밝혔는데요. 왈츠 의원, 그러니까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로 알려져 있죠.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학살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려를 하고 있다며 전쟁을 책임있게 끝내야 하고 우리는 억제력과 평화를 복원하고 확전에 대응하기보다 앞서 나가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이탈리아 파우치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을 만나서 전쟁 동향 등을 논의했다고 알려지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을 찾아서 관련 협의를 계속하길 기대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특사 방한 일정이 발표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특사 방안에 맞추어서 지원 시나리오가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재건 관련 건설기계 관련주도 일부 올라왔고요. 또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농기계를 수입 판매하는 총판 A사와 3년간 300억 규모의 트랙터를 공급하는 광역 총판 계약을 계약한 바 있는 대동을 비롯해서 TYM 이런 어떤 최근에 농기계 관련 업체가 재건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최근에 굉장히 급반등을 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동, TYM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동, TYM, 그 다음에 자회사가 갖고 있는 대동의 자회사, 대동금속도 시장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정상적인 어떤 그런 건설기계나 이런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농기계 관련 쪽도 일단 이 재건 관련된 쪽으로도 분류가 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제 최근에 보면 통신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급등은 없습니다만 2%, 3% 이렇게 조금씩 주가들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 쌉니다. 너무 주가가 아직도 싼 거래로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 우리가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은행주는 개인들이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금하는 곳이다. 이럴 정도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잖아요. 밸류 프로그램 나오면서 은행주를 급등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통신주도 어떤 그런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노잼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은행주도 그랬어요. 노잼주로. 근데 역시나 은행주는 급등을 했습니다. 자, 하나증권이 리포트를 통해서 올해 연말에는 통신주 상승이 예상된다고 리포트를 썼고요. 12월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유지하면서 연말이지만 특별한 주가 약세 요인을 오히려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배당 기준일 변경으로 과거와 달리 12월 배당량에 대한 우려가 일단 많이 사라졌고요. 25년 통신사 실적과 주가 전망이 낙관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내용상 실적과 상관없이 25년 통신사 발표 실적이 굉장히 양호할 전망으로 봤고요. 차세대 서비스 도입 기대감이 전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5G 관련된 비용도 감가상 거의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갖춘 가운데 통신사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리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의 도표인데 12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 매력도인데요. 보시면은 LGU+가 3개월 예상 주가 밴드를 최대 13,000원까지 일단 지켜봤고요. PE가 9.1배 그리고 PBR이 0.6배입니다. PBR이 0.6배 그리고 25년 이익 증가 전환 기대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확실히 있죠. 다시 이제 증이익으로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증이익으로 넘어서면서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 반전이 예상된다. 그리고 결국 LGU+도 주주하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인 주주하는 방식을 최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죠. 공식적으로. KT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3,000원 정도까지 주가 밴드를 받고요. PBR 기준 0.7배 정도 수준입니다. 주주이익 환원 증가 폭 감안 시에 주가 장기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SKT 같은 경우도 한 65,000까지 보면서 PBR 1배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죠. LGU+가 계속적으로 이제 저평가 받으면서 0.6배 정도 있고요. KT가 0.7배, SK텔레콤이 1배니까 상대적으로 SK텔레콤이 프리미엄을 받고는 있지만 LGU+, KT가 너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대신증권은 통신 3사의 기업가치 재고 계획 발표가 전반적으로 기대 수준을 상회했다고 긍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주주하는 정책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상당히 기대치를 상당히 높이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높은 발표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KT 같은 경우는 28년까지 연평균 11%의 OP 성장을 전망하고 기대를 크게 상회하는 자사주 1조 원 매입의 소각
이야기를 했고요. ROE와 주주환원 외에도 OPM과 AI 등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LGU+ 같은 경우도 탄력적인 자사주 매입 한 20%까지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이 기대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장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총 주주환원 수익률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푸른색 실선이 KT고요. 그 다음에 회색 실선이 SKT, 그 다음에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LGU+입니다. LGU+가 총 주주환원 수익률이 7.1%로 가장 높게 현재 형성되어 있고요. 27년까지입니다.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네요. LGU+가. 그리고 KT가 그 다음으로 6.9, SKT도 6.9 정도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22년, 23년도를 보면 LGU+가 주주환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SK텔레콤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KT, 그 다음에 LGU+가 상당히 낮게 형성됐기 때문에 22년 이때 보면은 LGU+가 할인될 수밖에 없었죠.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수렴하면서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봐서는 LGU+가 가장 높은 주주 환원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점에서 LGU+의 두드러진 어떤 주가의 할인율이 일단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LGU+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뭐 11,000원대 뭐 초반 정도인데 13,000원대까지 본다는 하나증권의 리포트도 결국은 충분히 한 3개월 내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은행주 날아갈지도 몰랐던 것처럼 통신주가 또 그런 제2의 은행주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통신주가 상당히 무겁긴 합니다만 글쎄요, 은행주가 그렇게 날아갈지 아무도 예상 못했죠. 주가가 거의 더블 이상 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있었던 거라. 네, 글쎄요. 통신주도 실적도 좋아지고 배당 환원율이 이렇게 좋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일부 전기차 관련주가 오늘 올라오기도 했는데 에코프로 그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중에 굉장히 좋았는데 종가 그룹에는 상승폭을 다 이제 반납을 해버리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고요. 에코프로 BM인가요?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로 끝났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만 아무튼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가장 지금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기차 시장의 표본을 볼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있는데 거기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현지 시간 25일 성명에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전기차 세액 공제를 없애면 캘리포니아가 과거에 시행했던 친환경차 환급제도의 제도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IRA 관련된 법안에서 어떤 IRA 관련된 지원금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면 캘리포니아 자체적으로 뭔가 지원금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액 공제를 없애면 개입을 해서 캘리포니아의 깨끗한 공기와 친환경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하겠다. 이분이 민주당 소식인데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교통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되고 있고 결국은 차량의 운전을 더 저렴하게 만들겠다 언급을 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지원금을 충분히 주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전기차 섹터에는 긍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다만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표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번 보조금에서 제외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음 로이터 통신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들어보시면 로이터 통신에서 테슬라가 이제 제외될 거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제 일론 머스크가 이디어트라는 이야기를 두 번 한 게 이겁니다. 첫 번째는 F-35 전투기, 유인 전투기에 대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이디어트다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이야기도 이디어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철저하게 일론 머스크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은 트럼프와 밀월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은 말을 내뱉고 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디어트라고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디어트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돈 벌겠다는 이야기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제 테슬라는 빠졌죠. 그리고 리비안이 급등했고요. 루시드도 주가가 3% 이상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노스볼트 파산 보호 신청 속에 국내 업체 반사 이익에 관련된 기대감이 지속된 가운데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것들이 캘리포니아 이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지표가 될 수 있는 이
주가 일단은 보조금을 주겠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차 전지에 긍정적인 이슈가 되긴 됐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폭이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종가 무릎에 마이너스 나오는 종목까지 나왔다는 것도 2차 전지에 약간 최근에 주가들이 좀 어느 정도 며칠 올랐기 때문에 또 경계감, 차익 매물도 종가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도 이야기가 되면서 2차 전지가 좀 아쉬운 종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바닥에서 꽤 며칠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도 나오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삼성증권에서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공격을 받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삼성증권에서 이게 현대차익의 기회윤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트럼프 당선자의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의 가능성 대응을 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7,500달러 보조금을 부활시키겠다 언급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결국은 이야기되면서 현대차 기아의 어떤 마켓시어 상승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삼성증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23년 쪽에 세액공제 7,500달러가 있었는데 이게 14억 9천만 달러 투입이 되고 전기차 약 59만 4천 대 정도의 지원이 되는 건데 캘리포니아 전기차 시장 규모는 연간 55만 대 정도로 올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전기차 시장의 37% 비중을 차지하는 캘리포니아가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뉴욕과 오레곤 그다음에 콜로라도 등의 10개 주가 캘리포니아 환경 법안을 추정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리딩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판매 대수가 연간 30만 대로 캘리포니아 내에서 점유율이 54%나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테슬라를 빼버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다른 자동차 OEM사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다양한 전기차를 만드는 자동차 업체가 일단 살아남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테슬라가 공격을 받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삼성증권에서는 현지 생산이 시작되는 현대차 기아가 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아는 기존 조지아 공장에서 EV9과 EV6를 생산하고 현대차는 10월 메타 플랜트 가동으로 아이오닉 5를 생산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시장 MS 9%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IRA 하에서는 렌트카 등의 플릿 차량 판매만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대 기아가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자 이런 것까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자, 주원님, 이분이 부장님 스릉흔드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 스릉흔드가 무슨 뜻인가요? 제가 방송 중에 다른 걸 못 봐서 지금 그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장중에 이게 지금 방송 중에 들어왔는데,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일부 뭐 역시 이제 우리가 조선 기자재 이런 쪽 관련해서 이제 주가들이 좀 움직였는데 오늘 올라가면서 인화전공, SK 오션플랜트, 동성화인텍, 일승, 현대마린 엔진 이런 종목들이 일부 조선 기자재가 일부 종목들이 올라왔고요. 조선업종은 오늘 빠졌습니다. 최근에 제가 조선업종이 과거에 아주 빅사이클의 정점으로 이야기됐던 2008년 뭐 이때쯤 관련된 여러 가지 시가총액을 봤을 때 조선업종 지금 현재 조선업종 뭐 서너 개사의 시가총 합산이 그때 시가총액이 거의 다다랐다. 그리고 신조선가도 거의 그때와 다다랐다.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를 자극할 수 있는 뭐 요인이 일부 될 수도 있다. 경계감을 좀 단기적으로 좀 가져보자. 물론 뭐 돌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그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역시 오늘 조선주가 빠지긴 했고요. 조선 기자재는 오늘 그래도 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효증권이 보고서를 역시 이제 뭐 조선의 국모시죠. 신효증권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쉬지 않고 오른 신조선가에 피로감을 느끼고 전방산업인 해운업의 추세적인 운임 약세 전망 때문에 사실 지금 자체에 우려를 가질 만한 타이밍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리포트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만 3년 이상 상승한 성과 수준에서 선주들이 발주량을 늘리기 시작했고 해운사들도 상반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닝을 보려드렸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일단은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선박 추진 연료 교체 움직임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히고요. 역시나 전 세계 항만을 중심으로 LNG 탱커링 기능을 늘리기 시작했고 역시 이제 쉐일가스라든지 LNG 뭐 이런 뭐 고부가 가치선 이런 것이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벙커링이 가능하도록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항만도
아주 많다, 다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탄소 제로에 도달하기 이전에 중간 매개체 연료가 LNG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서 선박과 천연가스 사이에 구성하는 생태계를 손에 쥐고 가야 선박 교체 주기에 기업과 사업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장기간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또 조선업계가 인력 문제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지금 괜찮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을 가지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 집약이 될 수도 있고요. 필요한 기재재 밸류체인과 같이 변곡점을 보내면서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조선 기자재가 괜찮게 올라왔는데요. 조선주는 조금 경계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자, 그러면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 세계 항만 중에 LNG 벙커링이 가능한 항만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 설계 중에 이게 나오면은 필요 LNG선 선박수가 409척으로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은 결국 이 LNG선, 고부가가치선이 우리가 한국 조선소가 지금 고부가가치선이 점유율이 70% 과점을 하고 있죠. 물론 컨테이너나 탱커선은 중국이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부가가치선은 지금 우리나라가 70%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상당히 많아지면 역시 한국이 수혜를 볼 가능성은 많다는 점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글쎄요, 과거 고점을 벗기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역시 이 과거 빅사이클의 고비를 빅사이클 때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여기서 약간 피크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좀 매물이 출회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기관들은 또 기계적으로 매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농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투매를 일단 조심을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기관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이야기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로 되는 겁니까? 네, 다른 분들이 그분을 보시고 그 내용을 보시고 역시 사랑한다 예요 이렇게 파주 김계민께서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말씀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요즘에 저도 시장이 너무 힘들어서 저 멘탈이나 이게 건강 문제도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진짜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특히 겨울은 이게 춥기 때문에 몸이 더 피곤한데 시장도 이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힘든데 그런 한마디가 저희는 아주 단비 같은 비타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조 원 규모의 민간 합작 AI 컴퓨팅 센터 구축 소식 등의 AI 챗봇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조 원 규모의 민간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해서 민간에서 활용할 수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아요. AI 전용 대출을 신설해서 투자를 촉진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반도체 버금가는 세액 공제를 추진하면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산업 지원을 위해서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에 사선의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된 것 같고요. 부위원장에는 재선의 최영두 의원을 임명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련된 기본 번안 이 위원회 대안인데요 등을 의견했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AI 관련된 이야기가 역시 정책적으로 이야기되면서 일단은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인공지능 관련된 AI 챗봇 관련주가 오늘 주가들이 역시나 긍정적인 분위기였고 최근에 특히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과 컴퓨터도 그런 이야기에 들어가고 있고 클라우드웍스나 링크 제네시스, 마음의 솔트록스 등등 플리터, 비트나인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고요. 특히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관련된 미국의 첫 임상 시험 준비 착수 소식 중에 인공지능 관련된 신경망 처리, NPU 관련된 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점이 부각되면서 링크 제네시스도 상당히 관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플리토 같은 경우도 전에 언론을 통해서 애플 비전 프로에서 활용 가능한 AI 동시 통역 앱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플리토도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 외에도 한 3가지 정도 이슈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99,000달러, 거의 10만 달러 거의 눈앞에 두고 그 다음에 조정이 좀 나왔죠. 94,000달러를 하회하면서 가격 조정 영향 때문에 일부 관련주가 빠지는 모습이었죠. 역시나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정도 갈 거다 이야기 나왔는데 역시 99,000달러 정도까지는 넘어서면서 10만 달러까지 거의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올랐다 거기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된 주기 오늘 조정을 받았고요. 트럼프 취임 즉시 LNG 수출 승인 예정 소식이 이제 오후에 전달
유발되면서 관련주가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SK가스라든지 지역난방공사, 동성와인태, SK 오션플랜트, 뭐 한국전력 관련된 LNG나 셰일가스 관련된 테마주도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중국 추가 관세 예고 속에 미중 무역 갈등 우려 부각이 되면서 역시 히토류 관련 쪽이 또 역시나 뭐 무역 갈등하면 또 히토류가 또 역시나 빠질 수가 없죠. 테마성 움직임으로 역시나 히토류 수출 제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뭐 대한화성, 유니온, 티플렉스, 노바텍 등의 히토류 관련 테마가 주가들이 테마성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관련해서 역시나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시장에서 종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또 철저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